여러분, 안녕하세요. 아이러브나인입니다. 오늘 영상이 꽤 길고 알찰 예정이니까 지금 바로 구독 버튼이랑 좋아요 꾹 눌러주시고 알림 설정까지 해두시면 나중에 후회 없으실 거예요. 자, 그럼 바로 본론으로 들어가 볼게요. 테슬라 얘기만 나오면 사람들이 흔히 이런 말을 해요. 테슬라가 로보택시 시장에 진출하면 아무도 못 당하겠지. 근데 여러분, 그건 완전히 틀린 생각입니다. 2026년 현재 자율주행 로보택시 시장은 이미 치열하게 불타고 있고 엄청난 자본이 투입된 상태예요. 테슬라가 사이버캡과 로보택시 네트워크를 준비하는 동안 경쟁자들은 이미 도로 위에서 실제 승객을 태우고 돈을 벌고 있거든요. 오늘은 이 거대한 자율주행 전쟁의 판도를 플레이어별로 낱낱이 해부해 드리겠습니다. 테슬라의 전략, 그리고 그 틈새 테슬라는 비전 올리, 즉 카메라만으로 돌아가는 엔드투엔드 신경망 방식에 전부를 걸고 있어요. 라이다도 없고 레이더도 최소화하는 방향이죠. 반면 나머지 경쟁사들은 대부분 카메라, 레이더, 라이다를 동시에 쓰는 센서, 중복 방식을 채택하고 있어요. 어느 쪽이 맞고 틀리고의 문제가 아니라 두 접근법이 지금 실제 시장에서 정면으로 맞부딪히고 있다는 게 핵심입니다. 게다가 테슬라가 일반 소비자를 직접 확보해야 하는 구조인 반면 경쟁사 다수는 이미 우버 같은 라이드헤일링 플랫폼과 손을 잡고 고객 확보 문제를 우회하고 있어요. 플랫폼이 이미 있으니 앱 하나로 바로 수백만 명에게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는 거죠. 1위 자리를 굳히고 있는 웨이모, 미국 시장에서 현재 1위는 구글 모회사 알파벳의 웨이모입니다. 웨이모는 레벨 4 자율주행을 달성하기 위해 센서를 잔뜩 올리는 방식을 택했는데 지금은 6세대 하드웨어까지 진화했어요. 현재 웨이모 드라이버는 카메라 13개, 라이다 4개, 레이더 6개로 구성된 센서 배열을 사용하고 이전 세대에 비해 센서 비용을 약 40% 절감했습니다. 2026년 초 기준으로 웨이모는 샌프란시스코, 로스앤젤레스, 피닉스, 애틀랜타, 오스틴, 마이애미, 댈러스, 휴스턴, 샌안토니오, 올랜도까지 미국 10개 대도시권에서 운행 중이에요. 활성 차량 대수는 2,500대에서 3,000대 사이로 추정되고 주당 40만 건이 유료 탑승을 완료하고 있습니다. 2026년 말까지 주당 100만 건 탑승을 목표로 하고 있고 이를 위해 애리조나주 메사에 연간 수만 대 생산 가능한 전용 통합 공장을 운영하고 있어요. 현재 차량 라인업은 지커 오자이벤과 현대 아이오닉 5로 전환 중입니다. 아마존이 숨겨둔 카드 주옥스는 2020년 아마존이 13억 달러에 인수한 회사예요. 기존 자동차를 개조하는 방식이 아니라 처음부터 승객 전용으로 설계된 양방향 이동 포드를 만든다는 점이 독특합니다. 핸들도 없고 페달도 없어요. 카메라, 레이더, 라이다를 두루 활용하고 현재 라스베이거스와 샌프란시스코에서 테스트 및 제한적 서비스를 운영 중이며 댈러스, 시애틀, 마이애미로도 테스트를 확대하고 있습니다. 확장 가능성 자체는 엄청난데 지금까지 가장 큰 걸림돌은 법이었어요. 핸들과 페달이 없다 보니 연방도로교통안전국, 즉 NHTSA로부터 면제 허가를 받아야만 배포가 가능했거든요. 그런데 최근 엄청난 네트워크 기회를 열었습니다. 주옥스 로보택시가 2026년 여름부터 라스베이거스 우버 앱에 공식 출시되고 2027년에는 로스앤젤레스까지 확장할 예정이에요. 교과서적인 실패 사례 GM 크루즈, 제너럴 모터스의 크루즈는 자율주행 업계에서 반면교사로 남을 존재입니다. 원래는 개조된 쉐보레 볼트에 카메라, 레이더, 라이다를 탑재해서 미국 전역에 공격적으로 확장하던 중이었어요. 그런데 샌프란시스코에서 처참한 사태가 벌어졌습니다. 로보택시가 보행자를 치고 끌고 다니는 심각한 사고가 발생했고 대중의 신뢰와 운행 허가를 동시에 잃었어요. 총 100억 달러의 누적 손실을 감당하지 못한 GM은 결국 크루즈의 원래 로보택시 프로그램을 공식 종료했고 이후에는 독립적인 로보택시 개발에 자금 지원을 전면 중단했습니다. 규모 확장에 필요한 시간과 자원이 재정 출혈을 정당화할 수 없다는 판단이었죠. 중국 AI 공룡 바이두의 아폴로4는 중국 최대의 검색 AI 기업 바이두가 후원하는 서비스입니다. 6세대 이치 6차량으로 레벨 4 자율주행을 구현하며 이 차량에는 라이다가 5개 탑재되어 있고 핸들이 없어요. 22개 도시에서 운행 중이며 최근 아부다비 야스 아일랜드에서 완전 무인 상업 서비스를 정식 출시했습니다. 바이두의 확장 가능성은 사실상 무한에 가까워요. 현재 주당 25만 건 이상의 완전 무인 탑승을 처리하고 있고 누적 탑승 횟수는 1,700만 건을 넘어섰어요. 특히 6세대 차량 제조 단가가 29,000달러 미만이라는 점이 치명적입니다. 테슬라가 내놓을 사이버캡과 맞먹는 가격대인데 이 가격으로 엄청난 속도로 확장이 가능하다는 뜻이에요. 우한 등 주요 시장에서 단위 수익성에 근접하고 있으며 우버와 파트너십을 맺고 전 세계에 수천 대를 배치하는 것도 진행 중입니다. 홍콩 나스닥 동시상장 포니AI는 최근 홍콩 증권거래소와 나스닥 양쪽의 동시상장에 시장에 큰 인상을 남긴 중국 독립 스타트업입니다.
7세대 센서 슈트는 라이다와 카메라 중심으로 구성되며 BAEIC와 도요타 차량 플랫폼에 탑재돼요. 현재 광저우, 선전, 베이징, 상하이 같은 중국 일선 도시에서 운영 중이고 2025년 말 기준 활성 차량은 1,199대입니다. 광저우에서는 차량 한 대당 하루 평균 23회의 고객 탑승이라는 단위 손익 분기점을 달성했고 2026년 말까지 활성 차량을 3,000대 이상으로 늘릴 계획입니다. 제조 혁신으로 판을 바꾼 위라이드는 레벨 4 자율주행을 적용한 독립 스타트업으로 지리파리종의 슈퍼 브레인 플랫폼을 기반으로 만든 전용 로보택시 GXI를 운용합니다. 이 차량은 AI 스티어 바이 와이어 셰시를 적용했고 최대 600m 앞의 물체를 감지할 수 있는 1000빔 라이다가 포함된 제네이 센서 슈트를 탑재하고 있어요. 중국, 싱가포르, 중동의 아부다비, 두바이, 리야드 등 다양한 지역에서 운영 중입니다. 2026년 3월에는 지리와 대규모 계약을 체결해 로보택시 GXR 2000대를 새로 공급받기로 했고 새 제조 파트너십 덕분에 차량 조립 시간이 10분 미만으로 단축됐어요. 올해 글로벌 활성 차량이 2600대를 넘어서고 2030년까지는 수만 대 규모로 성장하는 것이 목표입니다. 루시드 중형 SUV에 올라탄 뉴로, 원래 뉴로는 작은 자율 배달 포드로 유명했는데 최근 승객용 로보택시로 대대적인 피벗을 단행했습니다. 2026년 CES에서 우버의 지원을 받아 루시드 그래비티 SUV의 레벨 4 자율주행 시스템을 통합하는 새로운 파트너십을 발표했어요. 이 프리미엄 로보택시 차량은 엔비디아의 느리아이 EGX 토르 컴퓨팅 플랫폼을 탑재하고 루시드 그래비티의 450마일 주행거리를 활용해 충전 대기 시간을 획기적으로 줄입니다. 우버는 향후 6년간 이 루시드 뉴로 로보택시를 전세계 시장에 2만 대 이상 배치할 계획이며 첫 번째 차량은 2026년 말 도로에 등장합니다. 로보택시가 아닌 트럭 오로라는 승객 이드 헤일링이 아닌 8등급 대형 화물 트럭에 집중하는 회사로 테슬라 세미의 미래 경쟁자입니다. 원래 독립회사로 출발해 우버의 자율주행 부서를 인수했으며 450m 이상 전방을 감지하는 퍼스트라이트 라이다와 카메라, 레이더 그리고 검증 가능한 AI를 활용합니다. 현재 텍사스에서 매일 상업용 완전 무인 운행 노선을 운영 중이고 2026년 말까지 미국 남부 전역에 수백 대 규모의 무인 트럭 확장을 계획하고 있습니다. 하이퍼카 천재가 만든 초프리미엄, 포드, 벨은, 슈퍼카 브랜드 리막의 창업자 메이트 리막이 진두지휘하는 벨은 최고급 럭셔리 로보택시 경험을 목표로 합니다. 모비라이의 드라이브 플랫폼을 기반으로 카메라 13개, 라이다 9개, 레이더 5개를 탑재했어요. 차량 자체가 슬라이딩 도어가 달린 2인승 포드로 핸들이 없고 43인치 대형 스크린이 내장되어 있으며 좌석이 완전히 평평하게 눕혀지는 구조입니다. 유럽과 중동 11개 도시와 협약을 맺었고 60개의 검증 프로토타입을 제작한 상태예요. 2026년 봄에 크로아티아 자그레브에서 공식 온로드 서비스를 시작할 예정이며 대중시장 우버 경쟁이 아닌 부티크형 프리미엄 서비스로 자리매김하는 전략입니다. 자율주행 업계의 무기상 엔비디아는 직접 로보택시를 운영하지 않지만 자율주행 산업 전체의 핵심 인프라를 공급하는 존재입니다. 리비 AGX 하이퍼리온 10과 토르 아키텍처는 루시드, 뉴로, 메르세데스, 위라이드, 오로라를 포함한 수많은 플레이어의 두뇌 역할을 합니다. 최근에는 우버와 직접 파트너십을 체결해 엔비디아 AI 인프라를 활용한 글로벌 자율주행 차량 10만 대 규모의 플릿을 2027년까지 구축하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어요. 정리하면 테슬라는 분명 서방 소비자 시장에서 자율주행 분야를 선도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승객 이동, 화물 운송, 프리미엄 서비스, 글로벌 시장 각각에서 전혀 다른 카드를 쥔 경쟁자들이 빠르게 치고 올라오고 있어요. 자율주행 시대의 진짜 목표는 결국 사람과 물건을 대규모로 지속적으로 수익성 있게 운반하는 것입니다. 그 성배를 두고 벌어지는 싸움은 이미 한창입니다. 오늘 영상 유익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리고 알림 설정까지 해두시면 다음 영상 놓치지 않으실 수 있어요. 아이러브9에서 계속 지켜보겠습니다. 감사합니다.